안녕하세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할 건데, 아, 세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이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습에 대한 교회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는 세습이 굉장히 만연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이미 명성교회라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들한테 물려지는 과정이 있어서 세습이 되어지는 과정, 그 루트를 전부 다 프로토콜을 만든 거죠. 이미 대법원 판결도 김하나 목사의 지위를 인정을 해줬죠. 그러면 종교적인 것과 사회적인 면, 그러니까 정치적, 법적인 면도 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물론 굉장히 길었어요. 한 5년, 8년 지났는데 적어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질질 끌어봤자 세습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통합 측이 내걸었던 세습방지법은 사문서가 됐다라는 거죠. 사문 조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은 있으나 죽어버린 조항. 누구도 안 지켜도 결국엔 8년 끌면 결국은 세습이 인정이 된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법 자체는 무의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음 통합총회에서는 세습 조항 자체를 삭제시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예측이에요.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뉴스를 보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거든요. 집회인데 이제 10,000명 집회를 뭐 하겠다는 뉴스도 나오고 봤어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총회는 예배가 아닙니다. 총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총회 자체는 회기예요. 회기라는 거는 회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회의에서 누가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러진 않죠. 회의는 정확하게 머리로서 차갑게 대해야 하는 곳이 바로 회기입니다. 법안을 통과하는 곳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찬양하고 예배하진 않지 않습니까? 회기 때는 굉장히 사리분별이 똑똑하게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법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입법을 하는 곳이니까 문서 하나하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곳인데 그곳이 뭐 갑자기 감정적으로 뭐 콘서트를 열고 막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를 열겠다는 건 제 생각에는 감정적으로 이끌어가서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그거겠죠. 이미 세습 반대하는 자들과 세습을 찬성하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껴있는 이도저도 아닌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이 세 명에 대한 마음을 합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좀 화해해보자, 화합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인 것보다 이 감정적인 걸로 나아갔을 때 사람이 화해하거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거나 그냥 두리뭉실이 넘기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거 외에도 그럼 집회를 하거나 명성교회에서 이 집회를 하겠다는 의지가 뭐가 있냐? 당연히 저는 사문서 조항을 시착했던 곳에, 그러니까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던 곳에서 세습 방지법 자체를 없앤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명성교회가 이거를 주도해서 없앤다라고 하기에는 명성교회가 또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집회를 하면서 총대 몇 명이 이렇게 좀 몰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됐으니 우리가 이걸 없앱시다. 그러면 이제 뭐 찬성이요,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이래갖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 조항을 없애는 걸로 해서 모두가 화합합시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한국 교회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영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어, 통합 측, 합동 측과 감리교 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타 소, 중소 교단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중소 교단들이 하는 그대로 다른 교단들이 좀 따라가거나 그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그런 교단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교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뭐 감리교는 이미 망했고 감리교는 이미 세습이 만연하고 감리교를 차치하고서라도 통합 측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제 생각에는 이미 모든 교회가 세습을 만연하게 할 준비가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세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습이 되겠죠. 뭐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세습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적어도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이 다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분명히 대형교회는 분명히 껴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뭐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물론 결과값은 한국교회가 스스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실리적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세습을 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교회가 세습을 한다.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것 같습니까? 그 해당 교회? 당연히 그 해당 교회가 세습을 하면 이득을 받겠죠. 근데 제 생각엔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은 신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쳐보면 신학교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진짜 망해간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세습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신대원에 가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신대원의 진학률은 높아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신대원은 재정적 문제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향후 세습이 만연해질 시에 한국교회는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정도 다시 부흥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재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질적인 측면은 아닐 거예요. 질적인 측면은 최저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미쳤다고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아들들이 망해가는 한국교회 교회를 이어받겠다고 신대원을 가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조차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직업을 갖기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고 공무원조차 MZ 세대들에게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변변한 직장이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계치를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가업을 이으려고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고 다를까요?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 자녀가 부모인 목사,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녀는 제 생각엔 1%가 될까 말까일 겁니다. 대부분은 세상에 있는 아무런 계획 없는 MZ들과 비슷할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할 건 없고 직장은 갈 수가 없고 뭔가 이루는 것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하면 뭘 택할까요? 당연히 들어가기 쉽고 어느 정도 설교만 해도 인정받고 아들이라고 떠받들어주는 아빠 교회를 엄마 교회를 이어받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쉬우니까. 실예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건요.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아니라고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세상 직장에 안 나가봐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세습은 만연해질 겁니다. 명성교회에서 세습은 통과됐고요. 이미 세상도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준비하고 있고요. 세습은 만연해질 거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훌륭한 교회의 전통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거고요. 결국엔 세습을 안 하는 목사가 병신 취급받고 바보 취급받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 이루어져서 너나 나나 세습을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자, 명성께서 하는 통합측 총회가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멘토 모리였습니다.